자, 일단은 오늘 또 준비한 것 중에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다른 거보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한동안 좀 다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예, 어디 갔노? 여기 있다. 지금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 최근에 그 나온 그 소식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작년 10월 기사입니다. 드론 대 드론이 드디어 붙었습니다. 요 기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뭐냐, 드론으로 정찰을 하고, 근데 이게 정찰 드론 대 정찰 드론이 서로 공중에서 만났어. 그 넓은 그 공중에서 만난 거야. 그리고는 드론과 드론이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싸움 결과 승리는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했다. 몸통 박치기. 실제로 이게 그 트위터에 올랐던 영상인데요. 보시면은 그 나옵니다. 러시아 드론. 이게 우웅 와가지고 앞에서 깔짝거려. 깔짝거리다가 갑자기 이 프로펠러가 부서져가지고 튕겨서 부악 이러고 날아가요. 우크라이나 드론은 별 피해 없었다. 요거에 대해서도 실제로도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미니카 싸움 하듯이, 그 미니카 싸움이나 아니면은 우리 요새도 그런 거 하잖아. 그 뭐 자동 이게 그 뭐냐 IC카 이거 뭐 조작해가지고 여러가지 모터 달고 막 이렇게 막 여러가지 막 장치 달아가지고 서로 차 뒤집어가지고 차 부수는 싸움 이런 거 하잖아. 그 싸움의 연장선이 실제 어디서 전장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엇으로? 드론 전쟁이 일어났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얘기가 좀 나왔냐 그러면은, 실제로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그 얼마 전에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그 우리 서울이 대충 뭐 이렇게 서울에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죠?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의도가 있으시고, 여기 그 우리 용산 있으시지. YS 용산. 여기에 무엇이 왔다 갔어? 여기에 저 그 드론이가 와. 무인기 우리나라 왔었잖아. 북한 드론.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 뭐 좀 추락을 했니 어쩌니 수색 중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썰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죠. 드론군, 드론 부대 창설. 주식에서 한동안 테마주로 들썩들썩했었죠. 드론 부대가 창설될 것이다. 근데 이게 드론 부대가 이미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이게 뭐 단독 기사이긴 한데 언제냐? 2018년 기사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드론 부대가 있다더라. 대령님이 여기 그 대장님이시고, 실제로 이제 드론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미 몇백 명 안 하고 몇십 명 정도 여기 지금 포함돼가지고 우리나라엔 드론 부대가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러고는 요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2018년도에 먼저 한번 이게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었다가 실제로 이게 전략화가 되냐, 군사 무기화가 되냐 해서 좀 부정적이었지. 그런데 실제로 이걸 보니까 어때요? 해야지. 하는 게 맞지. 왜냐면 이번 그 지금 그 러시아 전쟁,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그 전쟁 양상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러시아가 전격전이라고 하잖아. 쫙 밀고 들어왔어. 한마디로 이게 우크라이나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우크라이나가 대충 뭐 키이우가 여기 있고요. 강이 대충 이렇게 흐르잖아. 그리고 여기 크림반도가 이렇게 달려 있어. 크림반도가. 근데 요 우크라이나에 도네츠크니 뭐니 뭐 이렇게 있고, 돈바스니 있고. 그리고는 요 상황에서 요렇게 전격전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전격전으로 쳐들어온 이 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처음에는 전격전이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다다다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 그러고 난 뒤에 뭘로 갔습니까? 포격전으로 가고 있지. 쑥대밭 전략. 포격전에서는 그래도 러시아가 좀 우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요것을 세세하게 뜯어보니까 포격전의 핵심이 소위 말하는 탱크, 장갑차, 자주포 이런 건데, 이거랑 누구? 우리 소위 말하는 그 탱크가 뭐 5억짜리에서 뭐 20억짜리 요런 친구라고 했을 때 누구? 우리 미사일 1에서 2억짜리 요 전쟁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탱크가 졌지. 이게 몇 억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차 운영을 하는 그 인력이나 전차에 들어간 이런 자원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미사일 한 방이 퓨 해가지고 그냥 펑 터트리니까 탱크로 진격이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포격전도 실패로 끝났지. 그죠?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뭐시기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네, 그렇습니다. 레이시온의 미사일에 그 엄청나게 비싼 전차들이 녹아나갔더라.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합니까? 최근에 뉴스 나온 게 이런 거 있습니다.
무엇? 이제는 드론전입니다. 무인 전쟁이 정말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 부르는 저 부분에서 드론전이 현대전에 실제로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냐? 아이러니하게도 미사일 vs 드론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미사일이 1에서 2억이야. 드론은 이게 몇백이야. 몇백만 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누가 손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손해야? 우크라이나가 손해지. 전쟁도 이제는 경제를 따져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전격전에는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붓는 게 맞아. 그러니까 다 쏟아붓고 전쟁을 했는데 그걸로 점령이 끝나면은 기간 대비 투입 비용을 확 늘려가지고 한 방에 밀었다. 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경제성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저렴해지고 있는 거예요. 전투 자체가.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게 뉴욕타임즈에서 1월 3일날 기사로 나왔어요. 야, 몇백만원짜리 드론 하나 그 공중에서 격추시키기 위해서 억 단위의 미사일을 쓰고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맞냐? 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말 그대로 대공화기를 통해서 총알 둥둥둥둥둥둥둥 우리 그 1차 대전 2차 대전처럼 둥둥둥둥둥둥둥 이거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드론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뭔 소리야? 몇십 대 몇백의 싸움이거든. 총알 vs 드론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 드론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드론이 무서운 이유는 몇백만 원으로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냐? 우크라이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도관, 그죠? 그리고는 화물창, 무기고 같은 데 있잖아. 이런데 수도관은 사람들이 먹는 물이잖아. 도시 인프라. 그리고 어디? 발전소, 전력 인프라 요런 데를 드론으로 가가지고 때려 부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몇백만 원 가지고 정말로 공격에 성공하면은 이거는 몇 조 단위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몇 조 단위의 피해가 가능한 이 이유는 그만큼 지금 시대가 현대화되면서 인프라가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는 그물망 던져서 못 잡냐?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그걸 어떻게 막냐 이거죠. 그러니 이게 위에서 대충 뭐 500m, 600m, 1km 위에서 이게 날아다니면 보이지도 않아. 레이더로 겨우겨우 감지가 되는 이런 거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샘가 저게 드론인가? 아, 저 새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붕 떠서 날아가는 이 드론 자체에다가 군사용 드론은 거리도 엄청 먼 거잖아. 프로펠러 소리도 안 나. 가벼워.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는 미사일, 탱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지. 가가지고 그냥 뽕뽕뽕뽕뽕뽕 아니면 그냥 가가지고 핑쾅 하면 끝난 거야. 몇 배의 피해를 더 입힐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몇백만 원 가지고. 대신에 지금 대공화기가 통하는 이유는 무엇? 드론의 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대공화기로 방어가 된다. 그러니까 뭐 발전소 같이 이렇게 혹여라도 터지면 문제되는 곳은 미사일로 방어를 하고요. 아니면은 나머지는 대공화기로 방어를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뭐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 그룹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걸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 로봇계 있잖아. 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붙어가가지고 뻥 터지면 어떡할 거야. 우리 영화 보시면 그런 거 있잖아. 그 조그만한 그 로봇 벌레 이런 거. 요런 거에다가 카메라 달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소리 이거 장치 이거 달아가지고 그 통신 장비 달아가지고 요걸로 뭐합니까? 스파이짓 하잖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시대가 왔다니까. 지스건설 조금 익절 더 벌면 또 별풍 드릴게요. 에이, 감사합니다. 네. 야,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예, GS건설에 대해서 익절을 하셨다. 오, 예, 예, 예. 딱 요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가야 근데 25층이라 지금 한 7% 남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년 반 걸립니다, 이거. 1년 반 넘게 보셔야 돼요. 저분은 채팅도 안 치시고 1000개씩 툭툭 던지고 가신다. 그만큼 종목을 잘 고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돌아가면은 자,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이런 드론 관련된 이런 그 관심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뻔했죠. 실제로 전쟁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럼 그 관점으로 놓고 보실 때 지금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레이저포. 예, 우리나라가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미리 이쪽에 대해서 투자를 해놓으셨고 그리고는 레이저 대공무기를 만들어서 드론 잡는 무기를 레이저 왜? 속도가 느리니까. 드론은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레이저로 띵 모아가지고 우 피슝 쾅 이렇게 지금 개발을 했고 실제로는 하나가 시제품을 제작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테스트도 성공했고 2월에 테스트 완료하고 난 뒤에 상용화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야? 전기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대공황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지. 대공황이보다 확률도 좋은데 딱 그 드론만 과열시켜서 뻥 터트린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은 까치 크기의 드론도 탐지해가지고 수킬로미터까지는 쏠 수 있다. 대신에 수킬로미터 쏘려면은 전기세가 존나 들겠지. 전기 시대라는 소리입니다. 레이저도 그거잖아. 전기를 에너지를 직접 해가지고 빵 쏜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요런 부분으로 지금 드론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무기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저렴하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과 요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저렴과 함께 무엇?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군인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서 이런 부분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통 뭐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점점 저렴이 전쟁 혹은 점점 효율적인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읽으셔야, 이 흐름을 캐치하셔야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나라 혹은 뭐 앞으로의 전장 사업 투자에 있어가지고, 저는 방산 투자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핵심은 뭡니까? 이게 바뀌고 있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로 이제는 무인, 그리고는 뭐 드론, 그리고는 뭐 장거리 폭격, 아니면은 인프라 공격,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이미 저 어디 갔나? 미국은 이미 이쪽에다가 많이들 투자를 해놨지. 드론 부대 보시면 이미 있습니다. 네. 미국 드론은 아시죠? 요렇게 생긴 거, 요거 우리가 프레데터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MQ-9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부분 이미 미국에서 개발을 완료했고, 개발을 언제 했냐? 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2001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아마 2006년이 아마 상용일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드론 부대를 만드니 지금 뭐 드론 뭐 해가지고 뭘 하니 이런데, 우리나라보다 20년 앞서가지고 세계 최강국 미국은 이미 무인 정찰기 요거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이란의 그 누구냐?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 이라크에서 이번에 큰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솔레이니 이분이 이번에 이라크에 어떻게 보면 외교하러 가셨다가 이라크 공항 가는 그 공항 고속도로에서 공격 당하셨어. 솔레이니라는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요게 실제로 이란이 아니고 이라크에서 터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러 쓱 가고 있는데, 공항 가는 고속도로에서 얘가 슉 날아가다가 미사일 쾅 쏴가지고 사망하신 거예요. 요렇게 됐습니다. 이미 미국은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주요 감시 업무와 그 다음에는 주요 대테러라고 해야 되겠지? 대테러 활동, 그리고는 뭐 국가 보안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20년간 진행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도 이쪽에다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이런 걸로 해서 뭐 미국만 할 수 있는 거, 혹은 드론은 돈 많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가지고 실제 전장에서 이런 식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맥락은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 전쟁이 쉽게 끝날 거냐 그러면 쉽게 안 끝나요. 왜 안 끝나냐라고 하면은, 드론이 만들기가 어렵냐? 드론 만들기 쉽죠. 드론 만드는 업체가 뭐 우리나라도 몇십 개가 있는데 드론 만들기 쉽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쟁이 쉽게 안 끝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이 수준에서 러시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몇백이면은 우크라이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끊어내려고 하는 것도 이거지. 요 드론을 공급해주는 어디? 이란이라는 곳에 기술 분석을 해봤더니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드는, 이 무기를 만드는 이란에 있는 기업들, 이란에 있는 곳을 공격한다, 제재를 한다, 요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요것 때문에 전쟁이 안 끝난다, 혹은 요것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배팅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계속해서 찔끔찔끔 피해를 입히면서 지금 라인을 방어하면서 계속 피해를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러시아 동부 지역에 대해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동부 지역? 시베리아나 아니면 블라디보스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빡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전쟁을 쉬 끝내진 아니할 것 같다.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처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민간인에 대해서 막 폭격 공격이 일어나고 도심지에 대해서 대규모 이렇게 전략적인 폭격 이런 게 발생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건 지났어요. 지금은 뭐냐?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방어, 그리고는 전선에 대해서 지금 참호전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쉬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는 지금 드론에 대해서 무기 전문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도로 좀 보시면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저런 쪽으로 계속해서 무기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쪽으로 또 기술 개발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통신이나 뭐 전자장비 만드는 건 잘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테마성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드렸는데, 끝으로 저는 뭐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방산 앞으로의 트렌드에 주목합시다.